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독교재 준비하기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강의로 제목을 난이도별 다독교재 준비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깨알 정보라는 이름으로 두 번에 걸친 강의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내용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작가라든지 흥미 요소는 무엇인지, 또 어떤 장르의 책, 또 어떤 매체의 책,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다면, 이번에는 주로 형식, 그러니까 텍스트, 지문의 수준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다독을 연구하시고 또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 텍스트 수준, 텍스트 레벨에 대해서 정보가 굉장히 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시고 또 관심도 아주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교재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으뜸이 내용이고요. 자, 오늘 소개드릴 형식은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렉사일 지수가 어떻다, AR 지수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것은 이것보다는 작가가 누군지, 얼마나 재미있는 요소를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독 성공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간략하게 아주 핵심 정보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 질문을 준비했어요. 이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쉬운 책이라는 의미는 뭐냐? 쉬운 책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이 또는 학년에 맞는 책은 어떻게 고르면 되겠는가? 세 번째, 읽기 능력에 맞는 도서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내 수준, 내 읽기 능력, 내 독서 능력에 맞는 책은 어떻게 골라야 하지? 네,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타 도서 선택할 때 점검해야 될 것은 없는가? 네, 독서 선택할 때 이런 가이드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쉬운 책이라는 의미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책을 읽어야 다독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럼 얼마나 쉬운 책이 쉬운 책이야? 라고 물으실 수가 있겠어요. 책에 나오는 어휘의 95%, 98% 정도가 아는 단어, 95에서 98% 정도가 다 아는 단어인 책이 좋다라고 휴앤 네이션 2000년 책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95에서 98%라면은 100개 단어 중에 2개 정도, 5개 정도 모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Five Finger Method,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책을 하나를 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도서 하나를 펴가지고 안에 내용을 자세히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쑥 점검해서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이건 나 모른다, 이건 모른다, 이런 해서 찝어봤을 때 5개 이내, 5개 이내의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은 그것은 읽을 만한 쉬운 책이 되겠습니다. 네, 책을 펴서 모르는 단어가 5개 이내다, 그러면은 책은 적당히 쉬운 책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쉬운 책을 읽으라 라는 말을 할까요? 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항상 읽을 때 어려운 책을 고르게 되면 말이죠, 한 번도 내가 내 읽기 실력이 좋다는 생각을 못하기가 쉽습니다. 나 영어 잘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영어를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차이를 보면, 쉬운 것을 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있었을 때, 쉬운 말을 한다든지 쉬운 책을 읽는다든지 해서 그것을 잘 해냈을 때, 그때 나는 읽기 실력이 제법 좋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쉬운 책을 읽게 되면 나도 영어책 읽을 수 있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내 읽기 실력으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뿌듯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요, 어느 정도 우리가 중학교만 다닌다 그러면 영어책을 교과서에 있는 건 제법 있는데, 그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제법 있단 말이죠. 근데 학생들한테 한 번도 그런 기회를 주지 않다 보니까 항상 나는 내 실력으로는 아직 책도 읽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기회를 주어서 내 실력,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내용에만 집중했어.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더라? 이 문장의 목적어는 뭐더라? 어디가 주어지? 어디가 동사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용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런 독서의 맛을 보려면 역시 쉬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독서와 쉬운 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그래서 쉬운 책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이에 맞는 책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나이, 학년에 맞춰서 책을 고르려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단어입니다. 단어. 얼마나 단어가 쉬운지 어려운지. 이 단어 정도면 몇 학년이 읽을 수 있겠는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역시 단어. 거기 들어있는 단어의 새로운 단어의 개수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Graded Reader 시리즈 앞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같은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들이 읽도록끔 쓴 책을 보고 Graded Read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쉬운 말로 좋은 작가가 다시 스토리를 적은 거죠. 쉽게 읽으라고. 그 책을 보고 Graded Reader 시리즈라고 하고, 이제 옥스포드의 북봄 시리즈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북봄 시리즈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봄 시리즈는 1에서 6단계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을 칼라로도 표현을 하고요. 이 등급이 어떻게 정해졌는가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단어입니다. 단어. 1등급의 단어는 새로운 단어 400개로 시작합니다. 1등급의 단어는 최소한 400개 정도의 단어는 알고 있어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개도 안 되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옥스포드 리더 시리즈를 읽는 것은 어렵죠. 그러니까 400개 정도는 단어를 갖춘 사람이 읽어야 되고요. 2등급은 거기다가 플러스 300개의 새로운 단어를 추가해서 700개 정도의 단어는 알고 있는 사람이 읽어야 됩니다. 3등급은 1000개, 4등급은 1400개 누적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어를 알고 있는 경우에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나이의 학생이 어떤 등급을 읽을 수 있을까? 어떤 등급이 적합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면 우리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6학년까지 영어를 배우죠. 3, 4, 5, 6까지 가면서 4년 동안 우리가 습득해야 되는 단어가 권장 어휘가 800 단어입니다. 네, 교육과정에도 그 800 단어가 뭔지 빈도를 주로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800 단어를 정리하는 리스트도 있고, 제가 과거에 강의에서 어휘를 다룰 때, 자, 이 800 단어에는 최소한 사이트 워드를 만들어 놔야 중학교 가서 중학교 리딩이 어려움 없이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바로 그 800 단어입니다. 그건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성취해야 되는 단어의 숫자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 400단어라면은 우리 6학년 학생은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은 이 노란 등급 1등급은 최소한 읽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최소한 6학년 정도면 800단어는 알아야 되니까 400단어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2등급인 오렌지 색깔의 책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책을 보면은 이 노란 책 표지에 보면은 잘 보시다시피 노란 딱지가 있습니다. 이 노란 딱지가 바로 등급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 노란 개가 있으면 그래 초등학생들용이구나, 초등학생은 읽을 수 있는 책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초등학교 3학년은 아직 400단어를 모르고 있죠. 하기 때문에 3학년은 어렵고 초등학교 5, 6학년은 최소한 돼야 노란색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아까 얘기했죠. 오렌지. 네, 700단어 이상. 왜냐하면 사이트 워드 800개를 만들어 갖고 올라와야 되니까. 물론 거기서 아직 그걸 체득하지 못한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렌지색 정도는 중학교에서 읽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예시가 오렌지 컬러가 있죠. 네, 오렌지 컬러가 있는 게 Earrings from Frankfurt. 그리고 뭐 때로는 수필도 있어요. 뭐 자서전도 있고요. 존 F 케네디, 그죠? 그리고 드라큘라 이런 것들을 이제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은 조금 높여서 레드까지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드, 퍼플도 조금 읽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레드 정도 수준이 오히려 쉬운 글 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Go Lovely Rose, Mysterious Death of Charles Bravo, 그리고 Future Energy. 네, 이런 책들이 지금 제가 예시로 뽑은 것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어휘 수준을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대조해가지고 우리가 연령대별로 또 학년별로 이 정도의 책을 읽으면 적당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 읽기 능력에 맞는 책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더 정교하게 내가 내 읽기 수준에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렉사일 지수가 나옵니다. 렉사일 지수는 메타매트릭스라는 업체입니다. 연구소죠. 메타매트릭스사에서 개발한 지수인데요. 렉사일 지수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독서 수준, 그러니까 독서 능력 수준을 학습자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과 책의 텍스트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독서 수준을 결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렉사일 지수는 두 가지로 나눠주고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과 책을 검사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을 이제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내 개인 독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테스트를 해서 너는 렉사일 지수가 350이니까 책은 거기에 맞는 이 책을 읽어 하고 매치를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렉사일 지수인데요. 350 정도라면 내가 렉사일 지수는 역시 350, 그죠? 이렇게 일치하게 맞춰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존이 있습니다. 스윗팟이라고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마이너스 한 배, 그러니까 250부터 플러스 50 정도, 그러니까 400, 250에서 400까지는 너가 읽을 수 있는 책의 범위에 들어. 그 이하나 그 이상을 읽으면 조금 부족할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렉사일, 과학적인 독서 수준 적용법, 렉사일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렉사일 지수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네, 구체적인 공식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장 복합도, 그러니까 센텐스 컴플렉시티죠. 구조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복합도가 결정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길이, 센텐스 랭스죠. 그리고 어휘의 빈도, 어느 수준의 빈도가 되는 어휘, 얼마나 쉬운 어휘냐, 얼마나 어려운 어휘냐, 얼마나 많은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만든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것이 이해도 수준인데요. 이해도 수준이 한 75% 정도 이 내용을 이해했다, 그것을 적합하다고, 최적합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해하는 것은 좀 쉬운 것, 그리고 60% 이해하는 것은 좀 잘 이해 못한 것, 75%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좀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준이다. 그것이 75%입니다. 네, 75%까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최적합한 것을 놓고 이 모든 것을 도합적으로 공식화한 것이 렉사일 지수입니다. 네, 제가 얘기했듯이 렉사일엔 스윗팟 존이 있어서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50까지 범위에 있는 그런 책을 내 렉사일 지수에 맞춰서 고르면 된다. 네, 제일 높은 렉사일 지수는 2000까지 있고요. 제일 낮은 것은 0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일반인이 뭐 굳이 모든 책의 렉사일 지수를 알아야 되거나, 내 렉사일 지수 알면 좋지만 또 모르는 것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내 렉사일 지수를 알려고 그러면 인터넷에 보시면 렉사일 지수를 검사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고 내 지수를 알고 거기에 맞는 그 범주 안에서 책을 고르면 가장 좋고요. 모르시더라도 렉사일 지수 내 검사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그냥 렉사일 지수에 드는 책을 한번 펴서 보고 학생이 읽을 만한지, 이거 정도는 난 읽을 수 있어, 그러면 그 학생의 렉사일 지수가 어느 정도는 나오죠. 이건 어려서 못 읽겠어, 그러면 그 렉사일 지수 책은 내 학생들이 못 읽는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직접 읽어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더 정확한 방법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잘 보는 동화가 렉사일 지수가 어떤가를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닥터 스위스의
cat in the hat입니다. cat in the hat은 렉셀 지수가 260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한번 제가 볼게요. But our fish said. 네, 문장 복합도도 확인해 보세요. No, no. Make that cat go away. Tell that cat in the hat you do not want to play. 자, 단순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네, 요 문장 정도, 요 정도 난이도의 단어가 바로 렉셀 지수 260L입니다. 근데 cat in the hat이 워낙 긴데 너무 조금 보여드려서 판단하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닥터 스위스에서 제가 그린 에그스 햄을 지난 강의 때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 소개드렸냐면 총체적 교수법을 소개드릴 때 그린 에그스 햄이라고 책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책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그 정도는 220, 요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네, 렉셀 지수 200에서 260, 70이 닥터 스위스 책에서 잡혀지는 렉셀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노우이 데이. 네, 이 정도의 렉사일 지수라면은 우리가 한 350 정도라고 보는데요. 요 굉장히 유명한 동화인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50 렉사일이면 이 정도입니다. One winter morning, Peter woke up and looked out the window. 네, 조금 길어졌죠. Snow had fallen during the night. It covered everything as far as he could see. After breakfast, he put on his snowsuit and ran outside. The snow was piled up very high along the street to make a path for walking. 네, 이 정도가 350 렉사일 지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제가 비출판사 중앙영어의 정확한 렉사일 지수 평균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텍스트북, 비출판사, 출판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63L입니다. 중1이 463L. 네, 그러니까 아까 Snowy Day보다는 조금 어렵죠. 네, 중학교 1학년이면 463L까지 가고 중2 587, 중3 810L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분석할 때 880L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800대는 어느 정도 수준일 거다. 그리고 학교 교과서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고 학년별로 어느 정도씩 단계가 높아진다는 것에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야, 중3 교과서하고 해리포터가 그럼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해리포터 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죠. 근데 렉사일 지수는 이 두께랑 상관이 없습니다. 지문의 전체 길이랑 상관없고 이거는 내가 이 책의 문장 수준이나 단어 수준이 내가 읽을 수 있는 수준인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문의 전체 길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 그것을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책 고르는 수준입니다. 이 책의 이 문장 정도, 단어 정도는 한 이 정도 수준이다. 내가 그러니까 읽어나갈 수 있겠다 하는 거지 책의 길이, 두께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렉사일 지수를 어떻게 아느냐? 웬만한 동화책, 영어 동화책, 꽤 유명하다는 동화책의 렉사일 지수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렉사일 지수 파악하는 사이트 가시면 그 동화를 타이틀만 집어넣으면 렉사일 지수가 다 대부분 나오고요. 전혀 거기에는 잡히지 않는 동화라고 하면 지문을 스스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렉사일 애널라이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hub.lexile.com/analyzer라고 치시면 혹은 구글 검색창에 렉사일 애널라이저라고 영어로 치시면 네, 이 프로그램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텍스트를 집어넣으시면은 그 텍스트에 렉사일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는 이제 집어넣으실 필요 없죠. 동화책에 한두 페이지만 집어넣으시면 렉사일 지수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파악을 해서 도와주는 아이들, 학생들에게 이제 렉사일 지수에 맞는 그런 책을 알려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문장의 이독성, readability 비슷한 것인데 좀 다릅니다. 네, 하나 더 알려드리는 거죠. 읽기 능력을 파악해서 책을 고르는 방법. 이것은 텍스트의 난이도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그 점에서는 이제 렉셀 지수랑 굉장히 비슷한데 지문의 문장 수, 어휘 수, 어휘 음절 수로 수치화를 하는 거예요. 길이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죠. 주로 길이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수치가 낮을수록 어려운 지문에 해당하는 거고 수치가 높을수록 쉬운 지문에 됩니다. 그래서 70에서 100 사이의 이독성 수준이 우리가 읽기에 적당한 일반적인 이독성이 리더빌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책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자료 이런 것들도 모두 우리가 좋은 다독교재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이 지문의 이독성 수준을 판단하고 교과서 수준과 비교를 해본다든지 그래서 적절한 난이도의 지문을 뽑아내시는 것은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선생님도 굉장히 좋겠죠. 편하시겠죠. 그죠? 내가 보충 교재 가지고 좀 더 많은 읽기 기회를 주고 싶다. 더 인풋을 늘려주고 싶다 할 때는 교과서 수준으로 고르시고 싶잖아요. 근데 교과서 수준의 탑픽은 골랐는데 교과서랑 유사한 내용의 탑픽 골랐는데 이 지문의 난이도 수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바로 이독성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독성 기준 점수 등급표를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독성 지수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쓰는 것이 플래시 킹케이드 리더빌리티예요. 그래서 숫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쉬운 것은 이제 100, 90에서 100, very easy고요. 80에서 50은 easy, 70에서 80은 fairly easy, 60, 70은 plain. 그다음에 50에서 60, very difficult. 0에서 50은 very difficult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권장할 만한 부분은 보라색 부분, 70에서부터 맨 쉬운 단계 100까지 그 사이에서 우리가 교재 지문을 선택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곳을 이렇게 트랜스퍼하면은 우리가 Common European Framework에서 얘기하는 CEFR, Cambridge Level, IELTS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거하고도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에서 70의 readability를 가진 것은 바로 A1, A2, B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올 때 이제 B1까지 도달한다 그러면 꽤 영어 실력을 갖춘 평균 학습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구간에 있는 지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이독 지수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에서 좋은 지문을 얻으면 꼭 카피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다 페이스트를 하세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면은 파일,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파일이라는 칼럼이 있죠. 그 메뉴에서 옵션을 누르시면 말이죠. 맨 아래에 있을 거예요. 옵션을 누르면 거기에 언어 교정이라고 있습니다. 네, 파일 옵션 언어 교정을 가셔서 거기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문장 난이도를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장 난이도 표시. 자, 문장 난이도 표시하는 부분에다 체크를 하세요. 그게 아마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마크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크가 안 되어 있으면 마크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크를 하고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셔가지고 이제 확인을 누르고 나오셔야죠. 그래야 저장이 되니까요. 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해당하는 지문을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갖고 붙이고, 그죠? 인터넷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디지털 텍스트를 문법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 보이다시피 맨 좌측에 있는 아이콘인 문법 체크 하는 것을 누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문법을 확인해 주죠. 그래서 체크 점검을 하고 나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면 그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걸 끝나면 자동적으로 난이도 지표를 보여주는 박스창이 뜹니다. 네, 그럴 때 영어로 뜨는데 여기에 플래시 킹케이드 스코어가 나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빨간 화면, 빨간 제가 박스를 쳐놨죠. 이렇게 플래시 킹케이드 스코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난이도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지문의 난이도하고 또 교과서의 이제 텍스트도 한번 난이도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서 이것이 비슷한가
어느 것이 어려운가, 어느 것이 쉬운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하면 플래시 kincaid 스코어를 가지고 리더빌리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더빌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 무료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 보다시피 Test Your Readability, readable.com, 뭐 Flash Kincaid, Other Readability Scales가 링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굳이 그거 안 사용해도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있다. 네, 그거 뭐 아마 아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그것을 활용해 보실 수 있다는 거, 네, 좋은 꿀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이 됐어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타 도서 선택 시 점검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북매취라는 교재 선정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책을 고를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라 라는 겁니다. BOOKMATCH 북매취라고 해가지고 B는 book length입니다. 책의 길이가 과연 적당한가? O. Ordinary language, 그죠? 큰 소리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잘 읽히는가? 한번 읽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읽히는 걸 읽어라. 그래서 좋은 얘기 같아요. 저도 보면은 잘 읽히는 책이 읽기도 좋고 재밌더라고요. 그다음에 organization, 책 구성이나 글씨 크기가 적당한지, 네, 챕터북인지, 그죠? 책의 어느 부분에 글이 있는지, 그죠? 그다음에 K. knowledge prior to book, 네, 책 제목, 저자, 그림 등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는가? manageable text, 책의 단어나 문장이 익숙하고 읽을만 하나? 단어를 이제 볼 수 있다. 이건 많이 했던 거고요. appeal to genre,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장르의 책이 맞는가? 네,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T, 그죠? topic appropriateness, 그죠? 책 주제가 흥미롭고 익숙한가? connection, 책 내용이 나와 있는 관련된 것을 어떤 거가 떠오르게 하냐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H, high interest죠. 주제 작가, 그리고 사파 등이 특별히 매력적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사파가 굉장히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이 일단 좋아야 끌리는 게 있죠. 딱 보면 학생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거 했을 때 항상 나오는 것이 뭘로 결정했느냐? 사파를 결정했다.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림이 일단 좋으면 학생들이 고른다. 그래서 그림이 좋은 것이 중요하다. 네, 여러분 난이도 정보 유용하셨나요? 내 수준에 맞는 책, 내 나이에 맞는 책, 네,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제는 아시겠죠? 제가 선생님들께 이 고르는 방법, 지표, 또 무료로 제공되는 툴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인풋, 더 쉬운 책, 더 많은 흥미있는 지문들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읽는 것이 읽기를 결국 잘하게 하는 비결이다. 잊지 마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재 고르기는 이제 그만 강의를 하고 활동,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독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